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은 이 마음 멘탈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화두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속의 영광의 포로가 되지 말아라. 과거 속 영광의 포로가 되지 말아라. 네. 주변에서 지인분들하고 가볍게 식사를 하시거나 술을 한잔 하실 때, 네, 또는 어떠한 취미 활동을 하실 때 이런 얘기 꼭 들으시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젊었을 때 말이야. 네.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도 한때는 왕년에 좀 나갔어요. 네. 아닌가? 문제는요, 과거 속 영광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잘 나갔던 것을 추억하면서 현재를 말아먹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계속해서 과거 속의 그 영광의 순간을 현재에 대입하면서, 네, 현재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보다는 내가 과거에 누렸었던 것들, 과거에 잘 나갔었던 것들, 또는 과거에 잘했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의 그 생각 속에서 과거의 허영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 과거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 현재의 엄청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은 저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어렸을 적에 공부를 정말 잘했던 학생들이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위로 올라가서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황 변수 때문에 그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해보니까 공부가 쉬웠거든요. 예, 국민학교, 중학교 초반까지는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나 공부 잘해, 나 머리 똑똑해. 과거의 영광의 포로가 돼서, 과거 속 영광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조금 내가 지금 잠깐 이렇게 좀 쉬다가 놀다가 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야. 예.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공부보다는 딴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계속 나 왕년에 공부 잘했어, 종반에 더 집중하면 나 성적 치어 올릴 수 있어.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네, 과거에 공부를 못했었던 학생이 쭉쭉 올라가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갈 때 인서울도 걱정해야 되고 지방도 걱정해야 되고,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과거 속 영광의 포로가 우리는 정말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왕년에 잘 나가던 세월을 그저 추억으로 간직하고 과거보다 현재를 더욱 열심히 살아가요. 네.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요, 특히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잘 나갈 땐 내 근처에도 오지 못했었어, 저 친구가. 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근처에도 오지 못했던 친구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 더 비참하고 쪽팔리다라는 거. 자, 다시금 자신을 간절함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성장하고 성공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과거 속 영광의 포로가 되지 않고 있고, 매 순간 간절함으로 오늘을 채워놓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 속 영광의 포로가 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이 마음력 키워드 3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절제, 행동 후에, 기억. 와,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절제입니다. 네,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린 항상 모든 것에 절제하는 힘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더라도 그 몸에 좋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이건 과하게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절제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건강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건강을 위해 먹는 것도 절제하셔야 되고요. 지나친 운동도 좋지 않으니 절제해야 되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절제가 필요하죠. 칭찬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나의 어떠한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노가 솟구쳐, 이것 또한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모든 분야의 사람이든 관계든 뭐 공부든 먹는 거든 운동이든 모든 분야에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지 않도록 나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을 가지셔야 돼요. 정도에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항상 알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니 절제란 곧 마음 공부이고요. 평생 숙제와도 같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 이거를 관계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조금 멀리, 관계를 좀 멀리 하실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들여다보면 이게 곧 고수들의 관계법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절제하고 있는가? 네, 나는 지금 절제하고 있는가? 네, 다이어트를 절실하게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오늘 내가 먹는 음식에 절제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또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행동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 네, 행동 후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 후에 말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세상의 진리는 아니에요.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루고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행동 후에 말한다? 이거하고는 반대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언제까지 몇 킬로 감량할 거야? 사람들한테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창피해서라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한테 선포했는데 내가 이루지 못해봐. 그 대단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하찮게 여길 거 아니에요. 예. 자,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행동 후에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가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실제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주어들은 풍월들을 모으고 모아서 마치 자신의 것이 그냥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네,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수박 겉핥기 인간하고 유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 있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은요, 깊이가 얕아서 분명 그 바닥을 들키고 만다라는 거예요.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하기 전에 행동하고 그 후 자신의 행동에 맞춰서 말을 한다. 네. 군자는 말하기 전에 행동하고 그 후 자신의 행동에 맞춰서 말을 한다. 네.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더라도 내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하기를 좀 주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경험하고 행동한 후에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깊이 있는 나를 만들고 신뢰가는 나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마음 멘탈력에 있어서 이 행동 후에 말하자라는 걸 오늘 키워드로 딱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자신감이 있으려면, 자신감 있게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내가 알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나서 그거를 비즈니스를 퍼뜨리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상품을 소개할 때도 상품 출시 후에 바로 그냥 그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개발에서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다 경험하고 있어야 그 상품의 소개가 자신감 있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해봤다라는 건 나의 마인드에 엄청난 긍정적인 자극을 하는 거고 자신감을 샘솟게 한다는 거, 이걸 꼭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린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여입니다. 기여. 네. 자, 이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서 자신감 있게 내가 새겨진 후에는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모든 거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는 기여하고 있는가? 지금 저하고 함께 하시는 인치님들 그리고 나을님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 기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단지 내가 자각하고 있지 못하고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거를 빨리 인지하고 자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멋지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비로소 모든 행위에 의미가 부여되거든요. 네, 기여하세요. 작은 친절 하나에 상대의 하루가 밝아집니다. 이것도 기여죠.
예. 상대 또한 누군가의 밝은 하루를 만들어 줄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의 작은 친절 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졌으니까. 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 행동,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침마다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텐투두 리스트를 하잖아요. 분명히 이 텐투두 리스트가 누군가에게는 그 삶의 기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급급해 일하는 사람과 세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모든 행동이, 모든 행위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고 생명에 기여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고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실 때 내가 오늘 세상과 생명에 기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면서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여할 수 있음이 곧 성공과 연결될 것이다. 네. 오늘 밖에 나가서 처음으로 마주치는 사람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해요. 이것 또한 세상에 기여하신 겁니다. 왜? 나의 인사 하나에 그 사람의 하루가 더 밝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목이 마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를 하나 사서 마십니다. 이것도 세상에 기여한 거죠. 왜? 그 음료수를 만들기까지의 그 공정 과정에서 투입된 사람들에게 내가 기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행위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네. 플라스틱 그 빈 병을 내가 바닥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것도 기여예요. 세상의 자연 치유에, 자연이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그 자연의 어떠한 치유에 내가 일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큰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만 기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행위 하나하나가 다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여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하는 순간, 자각하는 순간, 예, 그 기여에 더욱더 강렬한 의미가 부여가 되고 그 의미가 더욱 강렬해질수록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더 큰 성장과 성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마지막에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쉽게 이게 다가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주말도 잘 보내시고, 일요일은 텐투두 리스트,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등등을 위해서 텐투두 리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Great Habit 텐투두 리스트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텐투두 리스트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과 친해지시는 멋진 오늘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